자, 요번 단원명이 유리식과 유리함수입니다. 일단 유리식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로 가기는 가는데 무게중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 거냐면 유리함수에 쏠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리식이라고 하는 거는 저 유리함수를 다루기 위한 어떤 기본 소양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우리가 직접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열심히 봐야 될 부분은 이 유리함수 쪽이 일단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유리식과 유리함수가 일단 같은 구조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일단 뭐냐면은 보세요, 여러분. 유리식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유리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해왔던 다항식, 기본적으로 차수를 갖고 있는 식들을 다항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맞지? 다항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항식이랑 분수식을 합쳐서 유리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이 둘을 합쳐가지고 유리식. 그러니까 얘도 유리식이고 얘도 유리식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집합의 느낌으로 친다면은 여기가 이제 유리식이라는 전체 집합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다항식이고 여기가 이제 분수식.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항식은 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항식 계산하는 거 모르시지 않잖아. 그지? 뭐 2차식, 3차식 같은 거 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고 이런 거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유리식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볼 부분은 분수식을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 분수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그냥 약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분수식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분모 쪽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식 있잖아. 알겠지? 여기에 무슨 문자 같은 게 포함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변수 같은 게 포함된다거나 이런 식을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분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3분의 1 x 이런 거가 분수식인 게 아닌 건 아실 거고 이건 그냥 다항식이죠.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뭐 3x 플러스 4분의 뭐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식들 있잖아. 이런 식들을 그냥 죄다 분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부해야 될 게 분수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인데 이거는 그냥 이미 알고 계시는 게 좀 있어. 뭐냐면 봐봐. 여러분 분수식을 만약에 더하기나 빼기를 할 거야. 근데 만약에 분모가 똑같으면 그냥 분자끼리 더하거나 빼면 되는 거고. 맞지? 만약에 분모가 달라. 근데 더하기 빼기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죠? 통분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지? 통분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최소 공배수인 상태로 만들면 되잖아, 분모를. 맞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4고 더하기 여기가 2x 마이너스 1분의 1이야. 만약 이걸 내가 계산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것도 분수식이고 이것도 분수식인 거 아시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걸 내가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면 통분을 해야지, 분모가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냥 x 플러스 1 곱하기 2x 마이너스 1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2x 마이너스 1 x 플러스 4 플러스 x 플러스 1 그냥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별거 없으시죠? 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아, 이거 뭐 분수식 더하기 빼기는 결국에 통분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그냥 분수 계산하듯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곱하기 나누기는 더 쉽죠, 여러분. 곱하기 나누기는 원래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 거니까 그냥 그 상태가 그냥 이미 끝나는 거야, 그냥. 나누기를 하면 역수 취해서 곱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여서 별 문제가 없는데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곱하기 나누기에 비해서 더하기 빼기가 조금 식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약간 식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기본 원칙 하나는 좀 세워봅시다. 뭐냐면은 분수식과 분수식을 만약에 더하거나 뺀다라고 할 때 물론 지금처럼 그냥 통분을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통분해도 괜찮고 여기서 일단 원칙이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3분의 5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걸 3분의 5로 계산 잘 안 했지. 초등학교 때. 지금은 3분의 5로 하지만 초등학교 때는 이거 1과 3분의 2로 해가지고 하잖아.
맞죠? 그리고 보통 답 쓸 때 이렇게 쓰면 다 틀렸다고 했잖아. 초등학교 때. 아닌가요? 그랬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꿨듯 아시겠어요? 분수식도 그런 과정을 좀 거쳐주시는 게 좋아요. 계산할 때 좀 더 유리해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서 기본 원칙 하나만 정하고 가자. 뭐냐면 가분수는 대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합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볼 게 뭐냐면 그러면 가분수가 뭔데요? 분수식에서 가분수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분수는 분모 차수랑 분자 차수를 비교해서 이 분자 차수가 크거나 같으면 아시겠지? 무조건 이걸 가분수로 인정하십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분모 차수랑 분자 차수를 비교해서 이 분자 차수가 더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그건 그냥 가분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얘는 가분수가 아닌 거예요. 여기가 1차고 여기가 상수니까. 근데 얘는 가분수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물으면 얘는 가분수가 맞는 거죠. 왜? 똑같은 1차식이거든. 차수가 똑같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건 가분수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라고? 대분수로 바꿔주라고. 그럼 대분수로 바꾸라는 얘기는 여러분 3분의 5를 만약에 1과 3분의 2로 만약에 바꾸는 이 과정은 어떻게 하는 거야? 5를 3으로 나눠서 몫을 쓰고 나머지를 갖다 쓰듯이. 알겠어? 나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x 플러스 4를 자 집중해. x 플러스 1로 만약에 나누게 되면 몫이 1이 될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어떻게 x 플러스 4를 x 플러스로 나눈 거라고? 이 과정을 한 거라고 이렇게. 몫이 1, 그래서 x 플러스 1, 그리고 나머지는 3. 더 이상 안 나눠지니까 이렇게.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상태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게 지금은 별 볼 일이 없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될 거거든, 일단. 알겠지? 그리고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 끝날 때까지 우리가 갖고 가야 될 어떤 기본 태도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려요. 분수식을 계산을 할 건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곱하기랑 나누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곱하고 곱하면 되니까요. 근데 조금 우리한테 계산상 까다로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나마 더하기, 빼기란 말이야. 왜냐면 그 통분이라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일단 무조건 원칙적으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꾼 상태에서 더하기, 빼기를 한다는 게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 제가 이따 문제 같은 걸 좀 보여드릴 거니까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 또 나와야 될 게 거기 번분수랑 그 다음에 부분분수 변형 그 다음에 비례식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번분수는 이미 뭔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그죠? 번분수는 만약에 이런 논리잖아. 뭐 A분의 B가 있는데 C분의 D를 했단 말이지 이거. 그지? 만약에 원래 이거 계산은 이제 A분의 B 곱하기 D분의 C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A, D분의 BC 이렇게 들어가게끔 하는 게 맞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분수 자체의 느낌으로 좀 살려서 간다면 결국에 얘를 얘로 나누는 거 아니냐 어찌됐건. 그지? 그러니까 얘를 표기했을 때는 요 부분이 내 분모에 들어가는 게 맞고 요 부분이 분자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원칙적으로 그게 맞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써봤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그러면 이 계산은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건데 알겠지? 이 계산의 결과물이 이거랑 같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아, 얘랑 얘랑 곱하면 되는 거고 얘랑 얘랑 곱해서 분자 쪽으로 올리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자, 만약에 우리가 뭐 해볼까요? 7분의 11이 있어, 여러분. 7분의 11이 있는데 저거 가지고 장난질 좀 쳐볼게. 알겠지? 일단 첫 번째 가분수다.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쓰고 얘를 이렇게 씁시다. 괜찮으시죠? 저렇게 써도 되죠? 맞죠? 네. 그리고 다시 분모를 봤는데 가분수다. 오케이? 그래서 또 대분수로 바꿔. 이렇게 하시고 얘를 가지고 또 좀 장난질을 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할게. 그래서 왜 그러세요? 막 이러지 말고 이런 게 나와. 뭐 어쩌라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들이 제법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한번 보여드린 거야.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지? 별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아래에 있는 그 예제 한번 보실게요. 자, 요거를 좀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해라. 좀 깔끔한 상태로 만들자.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럼 일단 얘를 좀 간단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 1이고 여기 만약에 통분 과정을 거치면 여기 1-x고 여기도 1-x가 되겠지. 1이니까 거기서 빼기 1이 들어갔어.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x가 돼. 그럼 번부수 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x분의 1-x가 되니까 분모 분자 만약에 마이너스 1 곱해주면 x분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자, 무슨 상태라고? 무슨 분수? 지금? 가분수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별 말은 안 하긴 안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앞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 원칙은 자꾸 세우면서 가야 된다고 일단. 알겠지? 가분수는 대분수로 표현합니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부분분수 변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얘가 중요해요. 앞으로 공부할 때도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고1 때보다도 어쩌면 고2, 고3 때 더 많이 나오는 주제이긴 하거든요, 일단. 과정 자체가. 네. 그래서 부분분수 변형이 뭔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어느 정도 경험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 뭐냐면은 막 이런 문제 본 적 있지 않냐? 이렇게 있고 야, 너 이것 좀 계산해봐라. 막 이렇게 하는 문제 혹시 본 적 없어? 본 적 있으시죠? 네네. 제가 지금 어떤 느낌으로, 어떤 규칙으로 썼는지도 대충 느낌이 오세요? 내 숫자 막 쓴 것 같아? 막 쓰진 않았잖아. 1 곱하기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 이 느낌으로 쓴 거예요, 분모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거를 그냥 계산하려고 그러면 통분을 하실 거냐? 물론 못할 거 없지 뭐. 60으로 통분하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말아도 돼. 근데 이게 만약에 더 많아지면 어떡할 거야? 그럼 좀 골치 아파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계산을 어떻게 심플하게 가져갈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자, 2분의 1은 사실상 별로 변형할 만한 게 없기는 없어요. 근데 6분의 1부터는 좀 변형이 돼요. 왜냐면은 6분의 1은 얘들아 2분의 1 빼기 3분의 1로 볼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됐죠? 네. 자, 여기 12분의 1 볼까요? 3분의 1 빼기 4분의 1로 볼 수 있는 거 아시겠어요? 12분의 4, 12분의 3이니까. 맞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요. 4분의 1 빼기 5분의 1. 얘는 5분의 1 빼기 6분의 1이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도 그렇게 갈까요? 1 빼기 2분의 1. 그거 2분의 1이랑 똑같죠, 어차피. 괜찮아? 여기까지? 그럼 봐봐. 이거를 다 더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얘네들을 다 더하는 거랑 같은데 얘네들이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 느껴지시죠? 이렇게 죽어버리기 때문에 1에서 6분의 1 뺀 것만 살아남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돼? 6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분분수 변형이라는 게 뭔지를 소개해 드리는 건데, 부분분수 변형이라는 것은 분수 하나를 지금처럼 분수 두 개로 이렇게 찢는 거예요. 알겠어? 두 개로 쪼개버리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두 개로 쪼개서 가급적이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인 상태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 원리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a 곱하기 b분의 1이라는 어떤 분수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분수식이 있는데 내가 얘를 찢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찢어봤어. 그래서 이렇게 딱 갔다고 하면은 돼? 아니죠. 아니란 말이야. 그럼 봐봐. 얘랑 얘랑은 어떤 간격이 있냐면은 만약에 여러분 이거 통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만약에 통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A, B에다가 여기 B-A가 되죠. 이렇게. 그쵸? 근데 얘는 A, B분의 1이고 얘는 얘랑 똑같은 거니까 얘를 얘랑 똑같이 맞춰주려면 뭘 곱해야 돼요? B-A분의 1을 이렇게 앞에 곱해줘야 되는 거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나도 여기다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할게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갈 거야. 자, 근데 봐봐. 부분분수 변형은 어떨 때 하는 게 좋은 거냐면은, 자, 봐봐. 이 B 빼기 A가 식이 아니라 어떤 숫자로 나올 때 되게 강력하게 쓰일 수 있어요. 다시 봐봐. B 빼기 A가 식이 아니고 숫자로 나올 때 되게 강력하게 쓰일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여러분 만약에 저기가 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생각해 볼게. 알겠지? 만약에 이거를 A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B라고 생각해 보자. 괜찮아? 그러면 얘를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로 이렇게 만들고 앞에다가 뭘 곱해야 된다고 여러분? 여기서 이거를 뺀 거를 앞에다가 곱해줘야 돼. 그럼 b 빼기 a 하면 얼마? 여기서 이거 빼면은 2잖아, 그지? 그러니까 얼마를 곱해? 2분의 1을 이렇게 곱하면 서로 같은 거란 말이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요 숫자가 이렇게 뺀 결과물이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경우에는 거의 10중 8구 부분분수 변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가 x고요. 여기가 만약에 3x 플러스 2였다라고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내가 부분분수 변형을 쓸 수 있어요. 쓰는 건 자기 맘이니까. 그럼 만약에 x분의 1 빼기 3x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여기서 이거를 빼면 얼마가 나오죠, 얘들아? 2x 플러스 2가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2x 플러스 2분의 1을 하면 식이 더 복잡해져. 못하러 이래. 맞죠? 의미가 없어. 왜 이렇게 이러는 거 왜 하는 거야? 의미가 없는 행동이란 말이야. 그래, 같은 건 알아. 근데 그래서 뭐 어쩌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분수 변형을 그냥 놀기 위해서 무슨 젠가 하듯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뭔가를 유익하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유익한 상황과 편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서 이거를 뺀 것이 다음과 같이 어떤 숫자, 식이 아닌 숫자로 나올 때는 유익할 수 있으니 이 상황을 꼭 기억하고 계시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거기 있는 예제를 한번 보시죠. 자, 거기 예를 보면요.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2x 플러스 4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x 플러스 6, x 플러스 8분의 1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그럼 대놓고 부분분수 변형이구나. 차이가 다 똑같네. 2로. 그지? 그렇게 지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그냥 2분의 1을 그냥 통째로 뽑아버리는 것도 가능하죠. 왜? 어차피 여기도 2분의 1 나올 거고 2분의 1 나올 거고 2분의 1 모든 항에서 다 2분의 1이 나올 거니까 그냥 통째로 다 뽑아내고 시작을 하자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이 될 거고 더하기 얘는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지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지워져 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x 플러스 6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8분의 1이 될 거기 때문에 지워지는 패턴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쓱쓱쓱 하나씩 계속 그냥 따라가면서 지워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맨 앞에 거 살아남았으니까 맨 끝에 거 살아남는 반드시 대칭적 구조를 이루게끔 돼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얘랑이 남았으니까 이거 그냥 통분해서 처리합시다, 여러분. x 플러스 8이고 뺀 거니까 여기 x 플러스 8 가고 여기서 x 뺐으니까 여기 8이 될 거고 요 앞쪽에서 2분의 1을 곱해놨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x 플러스 8분의 4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식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바꾼다. 그게 포인트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여기서 이제 주제로 다룰 거는 비례식인데요. 비례식인데 A 대 B가 C 대 D랑 같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비례식이라고 하잖아. 그지? 이렇게 비례식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약간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방식은 이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서로 같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사실 본질적으로는 더 중요했던 게 A랑 B가 이게 뭐 그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표현하는 이걸 기준량이라고 하고 이걸 비교하는 양이라고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나보다도 벌써 까먹은 거야? 자, 요거 B분의 A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비율은 그죠? 여기에 B는 한마디로 D분의 C가 돼서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서로 같아서 이거랑 이거랑 같다. 뭐 이렇게 가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비례식에서 이 자체를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얘를 이런 식으로 끌고 오는 게 앞으로 더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걸 이렇게 끌고 오게 되면 뭐가 좀 되는 거냐면 결국 이 두 놈이 어떤 값으로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값이 뭔지를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만약에 내가 K라고 세팅을 해놓잖아, 이렇게. 이 값이 같은데 뭔지는 몰라. 그냥 K라고 세팅을 하게 되면 A는 뭐가 될 거냐면 BK가 되고 C는 DK가 되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A를 B에 대한 어떤 값으로 표현할 수 있고 C도 마찬가지로 D에 대한 어떤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실 별거 아닌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A 대 B 대 C가 있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비례식은 솔직히 별로 나오지도 않아. 별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보실 것 중에 비례식 중에는 항이 3개짜리인 게 꼭 나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A 대 B 대 C가 X 대 Y 대 Z랑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었어. 오케이? 그러면은 아까처럼 이제 이런 느낌이 안 되는 거잖아. 막 이렇게 하는 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알겠지? 자, 그리고 아까처럼 그러면 얘를 B분의 A, 얘를 D분의 C 이렇게 쓰기도 뭐하지? 왜? C분의 B분의 A야? 그럼 얘는? 뭐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물론 얘를 이렇게 써도 되지만은 이렇게 써도 되지 않냐? A 대 C랑 B 대 D랑 같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이것과 이것의 관계랑 이것의 관계랑 똑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봤자 어차피 A, D랑 B, C랑 똑같은 거니까. 이해돼? 알겠지? 그렇게 써도 돼. 그러니까 지금 요 3개짜리 관점에서는 얘랑 얘 중에서 얘가 가장 쓰기 적합한 형태가 돼. 그러면 봐봐. 여기서는 만약에 요 관점으로 간다면 C분의 B분의 A가 같다. 이건 절대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얘랑 얘랑의 비율, 얘랑 얘랑의 비율이 같다. 그러니까 A분의 X랑 B분의 Y랑 C분의 Z가 같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표현되게 되면 이 같은 값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걸 는 K라고 둬버리면 결국 X는 뭐가 돼? AK, Y를 BK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Z를 CK라고 쓸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K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K를 통해서 X랑 Y랑 Z를 다 표현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맞지? 그래서 이런 거를 비례상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관점에 따라서는 얘를 매개변수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가 매개체가 됐다는 얘기지. X를 K로 엮어서 표현하고
y를 k로 엮어서 표현. 자, 집중 졸지 마. z를 k로 표현해서 k로 지금 엮어서 표현을 하고. 알겠지? 그래서 이 k를 비례식의 관점으로 보면 비례상수라고 볼 수도 있고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본다면 이걸 매개 변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케이? 이렇게 바라보시면은 적당한 관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자, 문제를 여기 관련돼서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 자, 1번 문제 갈게. 자, 얘가 성립을 한대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앞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대, 여러분. 이 식이 성립한대. 그러니까 등호니까 등식인 거고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거니까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x에 대한 항등식이요. 그러니까 완전 두 개의 식이 똑같아야 돼, 한마디로. 알겠지? 똑같이 맞춰주면 돼. 그럼 똑같이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얘를 계산한 결과물이 그냥 얘랑 똑같으면 되는 거니까 얘랑 얘랑 만약에 통분을 하면 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아, 얘를 통분해서 얘를 만들어내면 분자를 계산하는 게 그냥 이거랑 똑같으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얘를 통분해 볼게요. 얘를 통분하시면 이 두 개를 곱한 거니까 x 세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얘랑 얘랑 곱할 거니까 a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가 되고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할 거니까 bx 플러스 c에 요렇게 되겠죠. 이게 x 세제곱 플러스 1분의 3이랑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 얘에 해당되는 값이 3이랑 같아야 돼요, 그냥. 어차피 여긴 똑같으니까. 그러면 개수 비교법으로 개수 똑같이 맞출게. 여기 ax제곱이랑 여기 bx제곱 나오지. 그래서 여기 a 플러스 b의 x제곱이 되고요. 여기 1차 마이너스 ax에 여기 bx 플러스 cx. 그러니까 여기는 b 플러스 c 마이너스 a가 되네. a랑 여기 c가 더해지죠. 플러스 a 플러스 c. 이게 누구랑 같아야 돼? 그냥 3이라는 값이랑 항등식으로서 같아야 된다고. 맞지? 그러면 여기가 0, 여기가 0, 여기가 3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자, 계산 마무리 한번 줘볼게요. 일단 a 더하기 b가 0이에요. 두 번째, b 더하기 c 마이너스 a가 0이에요. 세 번째, a 더하기 c가 3이에요. 자, 한 번씩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식은 좋은 게 오케이. b를 마이너스 a로 좀 간단하게 바꿀 수 있어요, 일단. 그래서 그냥 b를 여기서 그냥 싹 날려버립시다. 아시겠죠? 쟤를 이용해서 b는 그냥 앞으로 없게끔 만들자고. 그래서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게 되면 요 식 자체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c가 0이 되고요. 여기 세 번째 있는 식은 a 플러스 c가 3인 거니까 또 cc 맞춰줬잖아? 그렇게 해서 그냥 여기서 빼버리지 뭐 이렇게. 여기 아래에서 위를 뺄게 이렇게. 그럼 c가 소거될 거고 여기서 이거 빼면은 3a가 되고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3이 돼서 a는 1이고 a가 1이니까 b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b는 마이너스 1이고 c는 두 개 더해서 3 됐으니까 c는 2가 되겠네, 그지? 요렇게 해서 그냥 맞춰주시면 돼요. 세 개를 더하는 게 문제니까 답은 2가 되나요? 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 분수식. 그리고 자, 2번 분모를 0으로 하지 않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항등식인데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일정한 값을 갖는데요. 자,
얘가 일정한 값이다. 이와 비슷한 문제를 아마 1학년 1학기 과정, 고1 1학년 1학기 과정에서도 아마 봤을 거야. 제가 비슷한 문제 실어놨었거든요, 그때도. 그때는 이제 항등식에서 실어놓긴 했었는데, 자, 기억 안 나지? 안 나겠지 뭐. 자, 보세요. 여기서 일정한 값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일정한 값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어떤 값을 일정하다라고 얘기하잖아. 변하지 않는 거를 숫자에서 뭐라고 불러? 수학에서는 상수라고 부르지, 상수. 그지? 상수. 움직이지 않는 값이야. 그거에 대비되는 말이 뭐야? 변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변수, 상수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상수는 가만히 있는 값이야. 가만히 있는 값이고 변수는 바뀔 수 있어. 내가 뭘 넣냐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 문제를 해석할 때 얘가 일정한 값을 갖는다. 한마디로 얘가 어떠한 상수이다라는 겁니다. 상수. 뭔지는 몰라도 상수라고. 됐지?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좀 뻔하긴 뻔한 게 뭐냐면 제가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3을 했어요, 여러분. 오케이? 그러면 봐봐. x에다 1 넣었을 때랑 2를 넣었을 때랑 3을 넣었을 때 값이 일정하나요? 일정하지 않나요? 일정하지 않죠. 1을 넣었을 때랑 2를 넣었을 때랑 3을 넣었을 때 값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일정해야 된대요. 누구를 넣던 간에 관계없이 일정해야 된다고. 오케이? 잠깐만. 조금만 이렇게 나와주세요. 왜냐면 시야가 가리니까 더 피곤한 것 같아. 그치? 가뜩이나 노잼인데 막 이렇게 하면서까지 보고 싶지 않잖아. 자, 다시. x에다가 어떠한 값들을 집어넣는데 일정하지 않아. 근데 일정하려면 이 숫자가 아니었으면 하지. 이 숫자가 누구길 바래? 그러면 x에다가 1 넣었을 때랑 2 넣었을 때랑 3 넣었을 때 값이 일정해지는 거 아시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지?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힌트는 다 줬어요. 뭐냐면 이 값이 일정하다라는 말은 x에다가 누구를 넣어도 항상 어떤 고정된 값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가 이미 넘을 수 없는 1이고 얘가 이미 넘을 수 없는 2가 있으니 1대2의 비율이니까 나머지도 1대2, 나머지도 1대2가 되어야만 해요. 무조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일정한 값을 가질 수 있어. 대신 그때 k는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2가 되겠지. 2. 오케이? 약분돼서 2가 될 거 아니겠니? 그렇게 생각하자고. 자,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b는 얼마가 돼? 2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가 1대2고 여기 1대2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1대2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에 2배를 한 게 요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a랑 같으셔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3a는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됐지? (3번) 자, 아까 제가 장난질 쳤던 것처럼 해보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그지? 아까 제가 한 것처럼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일단 얘가 가분수네. 그래서 대분수로 바꿔야 되겠어. 그지? 그래서 얘를 3과 17분의 8로 쓸 건데 이런 모양이 아니니까 얘를 3과 1 쓰고 8분의 17 이렇게 끌고 간 거 같죠, 여러분? 그죠? 그런 걸 거야. 그럼 얘는 1이고 다시 여기가 가분수니까 또 대분수로 바꾸시면은 8분의 1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 있는 모양이랑 맞춰진 거 맞죠, 여러분?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이제 A, B, 뭐 C야? 뭐 이런 거 이렇게 구해주시면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4번 문제에서 제가 뭔가 하나의 교훈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은 식에다가 숫자 대입 있잖아. 식의 숫자 대입은 언제 하는 거냐면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거야, 무조건. 알겠어? 식에다가 숫자를 대입하는 건 맨 마지막에 하셔야 돼. 알겠지? 잊지 마. 식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뭔가를 구하려고 하려면 숫자 대입 못해? 언제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아이들은 이거를 못 참고 그냥 넣어버려. 빨리빨리 이렇게 막 넣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풀이 과정이 괜히 쓸데없이 한두 줄 더 생기는 거야. 알겠지? 풀이 과정이 한두 줄 더 쓸데없이 생기는 거는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잖아. 그러니까 숫자 대입은 언제든 할 수 있잖아. 맘만 먹으면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보루를 시켜. 알겠지? 식을 최대한 더 간단하게 만들어서 맨 마지막에 넣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 fx가 지금 x제곱 플러스 2x인데요. f1분의 1 더하기 f2분의 1 더하기 f8분의 1이라고. 자, 그러면 자, 이게 진짜 보세요.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 군더더기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생기는 건데, 자, 처음부터 군더더기 없이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확실히 그건 맞아. 맞잖아. 처음부터 군더더기 없이 어떻게 풀어? 그러려면은 그런 분은 뭐 대학 가야지 바로. 맞잖아. 그냥 바로바로 회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뭐 왜 여기서 하고 있겠어. 그지?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히 말이 안 돼. 나도 그거는 맞다고 생각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군더더기를 한두 번 하고 이제 말아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군더더기가 마음이 편한 거야. 생각도 좀 덜하고. 알겠지? 군더더기 있게 푸는 게 좀 생각을 그나마 덜 해도 되거든? 좀 손만 좀 고생하면 되거든? 알겠어? 그러니까 자꾸 그 군더더기를 이제 없애줘야 되는데, 한 두세 번 풀었으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계속해, 계속.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자,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얘를 제가 봤을 때 처음 푸는 느낌이라고 보면 일단 얘를 넣습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넣어요. 4 플러스 4니까 8. 막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 그럼 3 집어넣으면 9, 6에 15야? 막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맞지? 그래서 8 집어넣어서 또 뭐 나오겠지? 얼마 뭐 나오겠지 뭐. 얼마니? 64에다가 16이니까 80? 80분의 1. 이렇게 써보는 거지. 그래, 아니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맞지? 근데 여기서 봤더니, 그래? 그래도 얘는, 그래, 인수분해는 꼭 그래도 되니까. 요 상태라고 만약에 본다면, 그럼 이 3이 조금 다르게 보이긴 할 거야. 그지? 1 곱하기 3분의 1이구나. 맞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4분의 1이구나. 3 곱하기 5분의 1이구나. 그래서 8 곱하기 10분의 1이구나. 이런 식으로 좀 보일 수는 있겠죠. 맞죠? 그러면 이거는 딱 봐도 부분분수 변형이네. 라고 해서 여기서 이놈 빼면은 다 2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될 거니까. 맞지? 2분의 1 앞으로 깔아 놓으시고 얘를 1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가 지우려고 봤는데 이제까지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뭉탱이로 다 지워졌단 말이야. 근데 이번엔 그건 아니고 여기 3분의 1이 나오긴 해서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지워지는데 조금 간격을 두면서 지운단 말이야 지금. 그럼 그 다음에는 또 4분의 1이 나올 거 아니야? 점점점에 가려져 있지만. 그치? 4분의 1 빼기 6분의 1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4분의 1이 또 나올 거니까 얘도 분명 지워지기는 해. 그리고 뒤에 또 5분의 1이 나올 거니까 얘도 분명 지워지기는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지워지는 게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알겠지? 이 2개만큼은 안 지워져. 뒤로 아무리 가도. 맞아요? 그러면 아까 분명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뒤에 남는 것은 반드시 앞에 남는 것과 대칭적 관계로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맞지? 그러면 맨 앞에서 세 번째가 남은 거니까 마찬가지야. 맨 끝에서 세 번째가 남게끔 돼 있어. 이해돼? 그러면 맨 끝은 있는데 맨 끝에 세 번째가 필요하니까 그 앞에는 물론 여기가 7분의 1 빼기 9분의 1이 이렇게 있었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살아남는 건 얘가 살아남고 얘가 살아남아서 이거랑 이거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처리하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지? 자, 근데 좋아. 처음 푸는 사람이 이렇게 풀었다면 나는 진짜 박수 쳐주고 싶어. 솔직히 잘한 거야. 맞잖아? 잘했다고 생각해.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돼. 한두 번 풀었으면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가야 돼.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요구하는 식들의 모양이 어때? 일단 기본적으로 다 규칙적이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나도 fx 말고 fx분의 1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알겠어? fx 말고 fx분의 1을 봐서 거기다가 x에다 1, 2, 3, 4를 대입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져야지. 오케이? 그러면 fx분의 1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죠? 부분분수 변형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네? 이해되십니까?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1, 2, 3, 4 식변형을 다 하고 식변형을 다 끝낸 상태에서 x에다 이제 1, 2, 3, 4를 넣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근데 예상해봐. 2분의 1은 공통적으로 다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고 여기랑 여기랑 얼마 차이나? 얼마 차이나? 2씩 차이나. 그러니까 얘가 1 집어넣으면 얘가 빼기 3분의 1이잖아. 그럼 얘가 다시 3이 되기 위해서는 한 칸이 아니고 두 칸이 더 가야 되는 거지. 2 말고 3을 넣어야 된다고.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구조가 생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자 2분의 1이 이렇게 뽑히고 1부터 차례대로 집어넣으면 1 빼기 1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4분의 1. 그래 얘는 이제 한 칸 말고 두 칸 더 가서 플러스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런 패턴이구나가 느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지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4분의 1이 나올 거니까 맨 앞에서 세 번째가 남으니까 나도 맨 마지막으로 맨 끝에 거는 어차피 여기 x에 8 들어온 거거든? 그러니까 빼기 10분의 1인 거고 맞지? 그 앞에는 원래 8분의 1이 있었고 그 앞에는 또 마이너스 9분의 1이 있었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남는 게 마찬가지로 얘랑 얘가 된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문제야 워낙 쉬우니까 사실 이제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낸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기본 개념 가지고 푸는 문제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요 좀 군더더기의 과정이 크게 부각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게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 군더더기 과정이 되게 크게 드러나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 대입은 얼마든지 하시면 돼. 나중에라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먼저 그 식을 먼저 보고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숫자는 정 안 되면 맨 마지막에 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 알겠지?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